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아파트값이 역대급 낙폭 속에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가구 수는 거의 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고 이미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진 일부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쏟아낸 신규 분양으로 인해 입주 쓰나미 경보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적체된 물량과 더해 역전세난을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가구 수는 전달 719가구보다 147가구가 늘어난 866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50가구 미만이던 서울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꾸준히 늘면서 800가구를 넘었는데 이는 2016년 2월 884가구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분양 신고는 사업자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포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연초 85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수는 10월 5080가구로 대폭 늘었습니다. 눈물의 할인 분양도 진행 중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분양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최초 분양가보다 약 2억 원 낮은 가격에 분양 중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분양가 15% 할인을 내걸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일가는 계약 시 현금 3천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11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미분양 물량지수는 131.4를 기록,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전망됐습니다. 주산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뤄온 분양 일정이 집중될 경우 미분양 물량 전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연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특히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체 부활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체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전세시장에 적체된 물량에다 입주 쓰나미로 인한 역전세난이 서울 강남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12.16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을 거치면서 관련 혜택은 상당폭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 단기, 8년 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애초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의 70%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024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외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라면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체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쏟아낸 신규 분양으로 인해 입주 쓰나미 경보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적체된 물량과 더해 역전세난을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모두 3353가구로 11월 22,347가구에 비해 35.8%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405가구보다는 3.22%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15,577가구에 비해 18.0% 많은 18,391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월별 입주 물량 기준 2021년 1월 2만 402가구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상,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를 역전한 가운데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세 물건은 지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전날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모두 5만 1,811건으로 전월 4만 7,435건보다 9.22% 늘어났습니다. 경기 역시 6만 6,923건으로 전월 대비 5.2%, 인천은 1만 5,026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에 800건에 가까운 전세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75가구 규모인 이 단지에서 전날까지 나온 전세 물건은 전체 가구 수의 23%에 달하는 777건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만큼 아직 본격적인 입주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찌감치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자들의 설명입니다. 개포동 A공인 대표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이 많은데 정작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 라며 매물 적체가 심하다 보니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값은 이달 초에 비해 절반으로 내려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비공인 관계자는 애초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입주가 예정됐지만 역전세난을 고려해 입주 시기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로 한 달 미뤄졌다 라며 물량도 워낙 많고 시장도 얼어붙어 있어서 지금 분위기라면 입주 시기에는 전세값이 1억 원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신규 입주 단지가 역전세난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현동 마포 더클래시는 전체 1,419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82가구가 전세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입주장이 본격화한 16일에는 전세 물건이 726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호가 급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전세 호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원 수준에 형성됐습니다. 입주장 초기 전세 호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1억 원이었지만 역전세난의 집주인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현동 C공인 대표는 거래 절벽의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라며 전세 물량은 늘었는데 시장에서 찾질 않으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록임대 부활은 전세 기피 현상과 입주 쓰나미 속에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거래 가뭄 해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급매물에 대한 관심도 잇따를 수 있어 얼어붙은 거래가 조금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0세대가 넘어야 집값 방어도 잘 되고 잘 올라갑니다.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옛말이죠. 장특공제 혜택이 없다면 임대사업 등록 부활에도 메리트가 없네요. 임대사업자가 잘도 미분양 아파트 사겠다. 썩은 빌라 사서 수리도 안 하고 세입자 등골 빼먹다가 재개발 호재에 팔아먹지 투기만 부추기네. 미친 듯이 폭등한 집값이 정상가로 되돌아가려 하니 환장하며 막으려 하네. 규제만 풀면 뭐하나 고금리에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 무슨 꼬락지고. 지금은 아파트 분양받으면 죽음의 목걸이 찬다. 장기간 부동산 침체가 온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의 환경은 커지고 있다. 국내 경기 전망이 매우 안 좋게 가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반값이라도 접근하면 낭패 볼 수 있다. 아파트도 자세하게 내용 증명이 필요함. 물론 분양도 후 분양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등. 즉 사용한 자재 견적서 비교와 설계도면 제공도 필요함. 그리고 난 다음 남은 마진의 15% 20%를 가져간다고 해야 맞지. 지금은 눈탱이 아파트 천지. 금리를 떠나서 30년 40년 돈 모아야 살 수가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 않나? 지금 현재 분양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싼데. 3억에 분양하던 걸 10억을 부르니 그렇지 그래놓고 9억에 폭탄 세일한다고. 한국은 양아치 사기꾼들이 사업하기 최적의 환경이다.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저놈의 분양가를 너무 높여놔서 팔리겠냐?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